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첫 번째 역량. 질문하는 역량. 질문에 질문하는 대한 거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거 맞나요? 그럼 문제 없나요? 아니 질문하지 않고 글 쓸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기술을 펼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두 역량.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관찰력. 관찰력. 사람은 원래 그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뭐 불구경, 쌈 구경, 시장 구경 보는 거 좋아하죠. 좋아하죠. 요즘에는 뭐 너튜브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인간은 원래 관찰하는 인간이에요. 자기가 막 보고 싶은 걸 찾아서 헤매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주목과 관찰의 차이는 관찰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고 주목은 남이 보라는 데를 보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이 여기 주목, 그럼 딱 주목해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주의가 산만한 거야.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뭘 이렇게 시키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얘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 얘가 주의가 너무 산만해요. 원래 인간은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게 경쟁력이에요. 잘 봐야 어디서 적이 오는지, 응?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그래야 생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보라는데, 선생님이 보라는데, 직장에 가면 상사가 보라는데, 저거야. 저길 향해서 가는 거야. 한눈 팔지 마. 그래서 거기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리는 사람이 사회에서 출세를 하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그럼 글쓰기 말하기하고 관찰이 무슨 관계냐. 글 쓰고 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은요. 자기가 본 것이에요. 그렇죠. 경험한 그죠? 거니까. 그렇죠. 바로 말씀 잘했어요. 이 사람은 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경험으로 나아가요. 어린애들을 보면 알아요. 신기한 걸 발견하면 가서 입에 대보고 만져보고 해야지 그냥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그렇죠.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결국은 글의 소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관찰을 하려면 어딘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죠? 관심에서 출발해서 그걸 유심히 보고 보는 걸 넘어서 만져보고 경험하고 겪어보고 해보는 거죠. 그렇지. 이런 어떤 관찰의 과정에서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컨텐츠고요. 다른 하나가 스토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잘하는, 관심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알게 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컨텐츠예요. 어느 하나를 좋아해서 그걸 잘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저 뭐라 그러나 그거 덕후라는 덕후.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목은 원래 있는 걸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주목하는 것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얻는 데서 그쳐요. 네. 그걸 넘어서거나 그것과 다른 걸 만들어내거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목은 한계가 있어요. 관찰을 했을 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그걸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각자들이 다 하나씩 찾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그 컨텐츠를 이제 필요로 하니까 덕후들이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덕후의 길을 가려면 험난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목 그러면 말 잘 듣는 거거든. 정해진 어떤 궤도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면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안 가고 어디를 나는 다른 일을 할래 하면 위험해져. 그런데 그런 위험하고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자기 고유의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시키는 일 하면서 거기서 승진하고
이게 자기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튜버들인가 뭐 말할 때 보면 네. 결국은 스토리와 컨텐츠로 말해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 확실한 컨텐츠가 그렇죠. 있어요. 그거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역사가 누적이 돼야 우리도 신의가 이게 신임이 그렇죠. 생기니까. 신뢰도 가고 또 이 스토리가 안 들어가면 컨텐츠만으로는 건조해. 재미가 없어. 요새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 하나도 스토리가 그렇죠. 필요하고. 이게 뼈다구만 있어서 안에 살점이 좀 붙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이제 스토리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게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데 이거는 관찰하는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하긴 관찰한 만큼 그 사물이나 대상의 온도가 실리는 것 같아요. 안 그렇죠. 그러면 그냥 쑥 지나가고 말 건데 의미 부여가 되니까. 그렇죠. 관찰한 순간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나태주 시인 네, 오래 봐야 뭐 예쁘다 뭐 네, 아유, 정말. 자세히 보아야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개그맨들끼리 놀리고. 넌 안 봐야 예쁘다 이러면서. 넌 안 봐야 예쁘다 이러면서. 내가 이 관찰하는 삶을 시작한 것은 이제 출판사에 가면서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목하는 삶. 그냥 시킨 그렇죠. 대로. 주목 그러면 딱 주목하는 삶. 그러면 되더라고요. 근데 출판사에 가보니까 내가 처음 느낀 것은 출판업이라는 이 세계가 하나의 우주구나. 이게 거대한 세계구나. 이런 세상이 얼마나 많을까, 세상에. 무슨 편의점의 세계도 있을 테고, 백화점의 세계, 주유소의 세계, 아니 또 취미는 또 얼마나 많아. 등산의 세계, 낚시의 세계. 야, 이 세상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과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보고 경험하면서 사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좀 많은 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겪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남이 시키는 일 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주목 잘할 때 막 행복하게 주목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맞아, 진짜. 네. 자기 주도적이냐, 그렇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느냐, 이게 그렇죠. 진짜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아, 정확하시네. 왜 공부도 하다가도 엄마가 공부 안 해, 그럼 놔버리잖아요. 하기 그렇지. 싫어. 자기가 어떤 선택권과 주도권, 결정권을 맞아요, 갖고 맞아요. 있는 거. 되게 달라요, 이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한 분을 모시고 글을 쓸 때는 온전히 내가 그분에 매여 있는 거야. 결정권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노, 이 원고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글을 쓰면 독자가 다중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나한테 힘이 실리는 거야. 그쵸. 선택의 폭이 그렇죠. 넓잖아요. 강연도 여기서 찍히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돼. 근데 딱 그 직장에서는 한 명한테 찍히면 끝이야. 상사한테 찍히면 오도 가도 못해. 네. 근데 지금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그래, 다음부터 안 갈게. 또 다른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 같은 거예요. 좀 여유로워지네요, 마음이. 그렇다고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인기 강사였겠어요? 아니, 한 아니, 무슨 1년은 자서전 프로그램이냐고. 예.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한 1년은 강의이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하고요. 관찰하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 하긴 처음엔 비주류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관찰자는? 그러면서 이게 일가를 이루는 거죠, 저같이. 아니, 저 직장 다녔으면 이미 잘렸어요. 나이가. 정년퇴직이요? 네. 저 62년생인데.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분들 잘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목 백날 잘해봤자 주목은 그 수명이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주목은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의 틀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선입견이 있고 관찰은 온전히 자기 주도적인데 문제는 원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셀지 모르는 거야, 나를 잡아주는 데가 아무도 불안해. 없어. 스스로도 맞아요. 불안해.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데 필요한 7가지 역량 두 번째, 관찰하는 역량. 사람은 원래 관찰하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하고 경험을 쌓아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달려봐야 되는데 질문, 그리고 관찰, 네. 그다음 뭘까요?
공감. 요즘 그 소통의 가장 핵심의 키워드 아닙니까? 공감. 핫하죠. 핫하죠. 공감. 공감력. 핫한 거 넣으셨네. 싹 넣으셨네. 이제 공감력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사이코패스. 그렇죠.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난 이렇게 봐요. 사람의 어떤 처지나 사람의 사정이라던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뭘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 네? 네네.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 그쵸. 그게 공감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감력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어떤 측은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이 나한테도 느껴지는 그게 거잖아요. 감정이입이 되고 그쵸. 역지사지가 되고 그렇죠. 이게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감력이 있어야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걸 알아야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박자를 못 맞추는 그렇죠. 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막 울고 있는데 나 생일 선물에 이거 받았다? 이거 이 슬픔 따윈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받은 거를 자랑하는 게 너 먼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글 쓴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공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들이 걱정해요. 쟤는 사람만 좋아서 어쩌면 좋냐고. 큰일이다고. 쟤는 그냥 얘가 사람만 좋다고. 사람 좋은 게 최고인데 맞아요. 사람 좋은 사람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 현실이 정말 슬픈 거죠. 제일 끔찍한 건 사람 안 좋은데 권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는 최악의 그건 상황이죠. 큰일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은 게 우선시돼야 되는. 아니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어요? 뭐 제도를 만들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감력이 없었죠. 아, 예? 그래서 공부를 잘했죠. 야, 이거 고급 스킬이다. 야, 나를 깎아내리면서 결국은 와, 이렇게 저는 딱 떠오르는. 집에서 공부하고 또 딱 학교 다음 또 날 떨어졌어. 가도 친구한테 나 어제 텔레비만 봤다. 공부 하나도 안 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었어. 이 말이 내가 용도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친구를 방심하게 만들자. 하나는 우리 때는요. 그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머리가 좋은 걸 더 쳐줬어. 그건 좀 있었어. 공부를 않고도 제가 잘하는 게 있었어. 그게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어벤져스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 능력치거든, 능력치.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공부 않고도 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테레비 봤다. 얍삽해. 이게 완전히 저 같은 사람이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쟁심 강하고 나만 알고 노트 안 빌려주고 남이 쓴 거 그냥 빌리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잘해. 뭐예요? 그 시기하고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반성이에요. 시기하고 막 맥락을 질투하고 하나로만 가주세요.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은 공감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또 공감력을 갖고 살 때가 비록 출세하지 못해도 돈 못 벌어도 행복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요? 공감 능력을? 없으셨다면서. 저는 이제 제 책을 팔아먹으려다 보니까 또 강의를 띄우려다 보니까 공감력이 필요하더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그거는 척하는 건데 보니까 진짜 공감 능력이 있으시던데 그거는 좀 힘든 일을 겪으셨던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건 좀 관심을 갖고 하면 키워져요. 그리고 이제 관심. 특히 인터뷰 기사, 어떤 사람 인터뷰, 그다음에 TV에서 하는 다큐 이런 걸 열심히 보고 사람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경우 짠하잖아요. 어떤 뭐 다큐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보니까 이제 아니 공감력이 근데 키워지더라고요. 진짜 소소하지만 그런 일상들이 쌓이면 되게 위대한 힘을 발휘한대요.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감을 너무 두고 봤기 때문이래요. 아프리카에서 굶주린 아이들과 그치. 지금의 내일 나이가 아닌데. 너무 다른 별의 이야기야. 이러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약간 관찰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 강의가 이렇게 죄송한데 맥이 지금 생각하시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얘기를 요거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도 봐야 돼.
관찰해야 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데 필요한 7가지 역량 세 번째, 공감하는 역량. 공감은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라.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세 개가 다 그렇죠. 그 공감이라는 것도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원래 인간은 다 타고나요. 누가 얼마나 거기서 깎이느냐의 차이야. 원래 인간은 5살만 돼도요. 누가 두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다 문을 열어준대요. 도와준대. 이게 이제 커가면서 그거 참 희망적인 도와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애들은 엄마가 울면 따라 울어요. 감정이입이 애들이 제일 잘 돼. 하긴. 근데 이 감정이입이 되는 타고난 우리 거울 신경세포가 갈수록 이게 망가지면서 이게 이제 공감력을 점점 잃는 거지. 그랬구나. 원래는 다 있었구나 진짜. 그 생각을 못하고 타고나는 사람 따로 있고 아, 노력하는 거 따로 있다 생각. 그걸 유지하는 사람과 그걸 버리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네 번째 역량.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전체를 꿰뚫는 거거든. 그 잔소리하던 엄마가 이제서 그렇지. 3가지로 정리하는 엄마가 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처럼. 그렇죠. 그게 통찰력이 온 순간이야.